안녕하십니까, 송치경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1등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안 좋은 것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자살률이 꽤 높죠. 노인 빈곤율도 엄청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1위예요. 또 하나 수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장시간 근로입니다. 최근에는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칠레나 멕시코,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1, 2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효율성이죠. 1시간을 일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동시간을 한번 쭉 살펴보죠. 이 16년 기준인데요. 우리가 2000시간 약간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OECD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시간이 꽤 높아요. OECD 평균 근로시간이 1,800시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고, 그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은 또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노동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에서 노동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법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르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법정시간으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하는 걸 우리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시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당 노동시간을 몇 차례 줄였습니다. 최초에는 48시간 정도 주당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노동을 하다가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44시간제를 운영하던 시절을 거쳐서 2003년에 40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40시간제를 운용하다 한 이후에 10여 년 동안 노동시간은 그렇게 많이 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근로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를 하게 하고,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개편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인정해주고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도 개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을 통틀어서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 52시간 제도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노동시간에 대해서 일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 12시간, 그러면 52시간이죠. 여기에다가 휴일, 즉 일요일 8시간, 또 토요일도 휴일로 정하면 또 8시간을 별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68시간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노동부의 그동안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근로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 휴일 근로를 최소화하거나 연장 근로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걸 개선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바꿀 게 바로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일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68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데, 일주일에 대해서 그동안 노동법엔 정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68시간이라는 개념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이걸 통해서 일주일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해서 최대 5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이다. 그래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의 연장 근로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라고 정함으로써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018년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 근로시간을 조금 더 관리하기 위한 문화 또는 관리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의 개념은 법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해놓다 보니 작업시간, 휴게시간, 작업시간, 대기시간, 각종 시간에 대해서 노동시간, 근로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건지가 항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기시간은 언제나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산업 현장 또 근로 제공을 하는 사업장에 가보면 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분이 고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차해 있는 시간, 백화점에서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이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있더라도 언제라도 노동을 제공할 상태가 되면 이 시간을 근로시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의 범위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기시간 이외에 각종 행사 또는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과 만나는 골프장 접대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또는 출장을 가거나 회식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다 논란이 된다는 거죠. 이 각각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 그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지 또는 이익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 중의 이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장거리에 그 시간이 근로 제공하는 시간보다 너무 길면 회사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거나 야유회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 의무가 있으면 또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면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노동시간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되고 노동시간 단축하는 정책
제도에서 바로 이 노동시간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그 사업장의 특성, 그 업무의 특성, 그 업종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인정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의 특성은 그동안에 우리의 노동법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주로 일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일일 8시간, 일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산업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특성 그리고 산업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위를 조금 더 넓게 한 달, 3개월, 6개월 단위로 확장해서 노동시간을 보다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근무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평균적인 주당, 월간 또는 몇 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확장해서 노동시간을 보다 더 유연하게 하는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 하에서 이런 제도들을 기업에서 활용하거나 또는 적용하려고 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의 단축 정책은 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나 최근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노동시간 단축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로 인해서 임금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나 또는 업무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이런 걸 개선하려면 점차 노동시간을 단축해 가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보다 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을 통해서 이제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에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IT 기술이나 또 SNS와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노동력을 투입해서 노동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 적정한 노동시간을 투입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각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인 것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착시켜야 되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제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노동시간 단축과 또 최근에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돼서 정책의 방향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근로조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